이번 주제는 말이죠.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 얘기 들으시고 어떤 생각들이 드셨어요? 심채경 선생님.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고 네. 사실 저는 약간 또 직업병이 도지기 시작한 게 네. 사랑의 정의가 무엇일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랑의 종류를 생각하다가 네. 이제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사랑에 네.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나는 뭘 좋아했지? 나는 뭘 사랑했지? 나는 어떤 사람이 내가 되고 싶지? 뭐 이런 생각을 펼치보다 보니까 네.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사랑의 관점으로. 아, 네. 그래서 제작진한테 이제 사랑의 정의가 무엇이냐를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걸 또 되물으셨어요? 아, 네. 이러면 이제 논문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정의가 안 되니까. 정해지지 않아서 제 속에 들어왔다 나가셨어요? 아직 지금 똑같았나요? 저 찾고 있어요 지금. 아, 아직 찾고 계시죠?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아 그래요? 아직 찾지를 못하셨다는데. 아, 저는 너무 좋아요. 그 김영하 네네. 선생님도 이 주제를 듣고 어떠셨어요?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과학자적 관점으로 네. 간단한 그래프를 하나 좀 생각해봤는데 네. X축에는 매력이라는 척도를 놓고 네. Y축에는 이제 신뢰라는 척도를 놓아요. 오.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매력보다 신뢰가 훨씬 중요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은 신뢰보다는 매력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그래프로 그래 나오겠지만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족이라던가 뭐 아주 가까운 친구는 신뢰할 수 있어야만 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부라던가 이런 사람은 이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믿는다는 게 나도 느껴지고 네. 그런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인 것 같고 근데 매력도 곧 잊혀지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근데 멀리 있는 사람, 신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매력이 있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멀리 맞아요. 있는 네. 사람을. 도대체 우리가 멀리 있는데 뭘 한다고 매력을 느끼며 그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나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어요. 뭐가 우리를 멀리 있는 저 별과 같은 존재들 뭐 그런 존재들을 사랑하게 만드는가. 신뢰 말씀하시니까 그 배경옥 작가의 소설 중에 애인의 애인에게란 책이 있어요. 네네. 거기 보면 어떤 그 재밌는 문장이 나오냐면은 결혼은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결혼 이전에 서로 만나고 애인 사이일 때에는 사실 끊임없이 놀라움을 사실 줘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간에 모르는 게 있어요. 무지가 있어야 사랑이 네. 완벽하게 알땐 사랑이 생기지 않고 설렘이 생기지 않거든요. 맞아요. 아 너무 슬퍼. 하지만 그 사랑이 이제 제도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 바로 신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이 약속을 지키는 그렇죠. 작은 맞아요. 약속들, 수많은 약속들을 지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르죠. 특히 그 성질이 얘가 많이. 그 결혼 제도가 보여주는 사랑이 그런 종류의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토록 뜨거운 열정은 없어지고. 이제 시작도 안 한 사람도 지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만 미혼인 거죠? 그렇죠. 네. 그 결혼 제도에 대한 뭐랄까요? 특히 저희 같은 90년대생들부터 그 제도에 대한 약간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참 되게 무섭기도 하고 일단은 네. 되게 긴가민가 해요. 네. 아, 어떤 사람과 영혼을 약속을 하고 뭐 주례를 하고 친구들을 네, 모으고 네. 그런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아 뭐 나도 때 되면 뭐 취직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결혼하겠거니 했는데 일단은 제가 삶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일반적인 삶을 제가 선택해서 살게 된 것도 있고 요 몇 년 전부터 약간 갑자기 아 내가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근데 그게 한 번 드니까 약간 걷잡을 수 없는. 아 사실은 옛날 어른들이 얘기할 때 다 하면 결혼은 뭣도 모를 때 해야 된다.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딱 제 나이 때 하셨는데 예, 잘 몰랐다고. 지금 널 보니까 물론 부모님이셔서 그랬지만 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같다. 근데 저도 제가 그런 것 같거든요. 나도 내가 어린애 같아요. 아, 감독님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은 드물게 정말로 그런 거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딱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보고 그제 봤는데 내일도 보고 오늘도 보고 봤는데 내일도 보고 싶어. 매일매일 보고 싶어. 그러면 결혼하는 거지. 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혼 얘기까지 왔고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지금 그 세대가 전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거의 이제 디폴트를 결혼해야 돼? 뭐 이런 비혼을 거. 디폴트로 네, 놓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결혼하는데 맞아요. 그게 또 하나 문제가 요새 이제 결혼이 거의 중산층 이상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결혼을 할 때 맞아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좀 소득이 낮거나 저소득층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해야만 결혼이 가능해지고 절대적인 소득이 낮아서가 아니라 결혼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회비용이 많이 사죠. 너무 크죠. 그거를 나는 내가 혼자서 더 윤택하게 사는데 투자하고 싶은 맞아요. 게 더 정 말씀하신 대로 기본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19세기 이후에 낭만적 이 결혼관에서는 결혼을 사실 연애의 연장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이 계속돼야만 하고 막 가슴이 계속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뛰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러면 병원에 가야죠. 몇십 년간 가슴이 뛰면 신부전이 저는 그거보다는 성격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결혼하면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신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신뢰도 매우 굳건하고 오래 지속되는 신뢰도 일종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세상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할머니.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을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이 피게티가 본 거예요. 쿠르베가 오노레드 발자크, 알랭드 보통이라는 스탄달이에요. 헨리포드. 주일 마자랭, 찰리 채플린 디카프리오, 그냥 밀레나 홍광과 있고 빅토르 위고예요. 이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심채경 박사님이 사랑한 인간 이 주제를 들으셨을 때 고민이 많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사랑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야 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인가? 실제로 무엇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은 고민을 쓸데없이 많이 했는데 우리 이제 쓸데없는 얘기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제 알랭 드 보통이라는 네, 알랭 드 작가 보통. 있는데 이 작가가 사랑에 관한 3부작을 쓰면서 이제 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작가의 대표 작가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이제 알랭 보통의 책에서는 사랑이란 주제, 남녀 간의 사랑이란 주제를 놓고 여러 방면에서 조명을 하는데요. 그 작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진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있는 나. 멋진 어떤 상대방과 함께 동반하여서 이 풍경과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전시되는 나를 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지적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일단은 남편분은 아니신 것 같고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저는 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제일 좋고 저를 제일 사랑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고 있다는 거는 자기 자신의
모든 면을 잘 받아들이고 있고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 오고 싶어하는 혹은 천문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제 후배들이 이제 저한테 가끔 고민 상담을 하러 올 때가 있는데 전 천문학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자기는 과학자 되고 싶은데 수학 과학을 잘 못해요. 물리 어려워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러 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걸 물어봐요. 직업 과학자가 되려면 사실은 대학원을 나올 수밖에 없고 박사 학위를 받는 게 거의 필수적이고 박사 학위를 받으면 그때 인생이 시작이 돼요. 이 과학자로서의 삶은 박사 학위를 받으면 끝이 아니라 그 시작에 햇병아리 박사가 돼요. 어떡해. 그러니까 그 과정, 그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거의 20대의 거의 모든 시간을 대학원에서 보내야 돼요. 남들은 대기업에 학부만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대리 달고 과장 달고 하는 동안 난 계속 연애하고. 아직 대학원생이고 아직 대학원생이고 아직 대학원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원생에 대한 밈이 그렇게 있군요. 그렇죠. 세상에서 예. 제일 불쌍한 사람, 뭐 집에서 자고 있던 대학원생, 뭐 이런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맨날 항상 밈이 저는 전혀 공감 몰랐는데. 있어요. 원래 소년이 잘못하면 소년원에 가고 대학생 잘못하면 대학원에 가고. 분명한 말이죠. 예. 우프다 우퍼.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시간을 다 버틸 수 있는지 나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그 내 젊은 날의 시간과 모든 기회 비용을 다 투자하고 희생하고 할 만큼 내가 이것을 가치 있다고 판단하느냐 저는 그거를 제일 먼저 물어보라고 해요. 너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 천문학을 아는 것보다 너 자신에 대해서 먼저 탐구해 보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이게 자기를 아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맞아요.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기를 안다고 했을 때 첫째 문제는 자기란 무엇인가? 자기. 자기. 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불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네. 나라는 것이 있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자꾸 바뀌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내가 예를 들면 유튜버가 되고 싶은데 내일은 뭐. 가수가 되고 싶고 그럴 수 모레는 있죠. 또 누구의 걸 봤더니 영화 배우가 그렇죠. 되고 싶고 네. 인간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 변하는 자아 중에 어떤 게 나냐 너무 어려운 문제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진로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뭐 천문학자가 나는 저는 공부하는 거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싶은 그 공부가 아니라 저는 약간 집착형 인간이거든요. 제가 뭐 하나 좋아하면 막 그거를 계속 하고 싶고 네.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걸 할 때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문학과를 갔어도 대학원 갔을 것 같고 생물학과를 갔어도 대학원 갔을 것 같고 그냥 저는 이런 삶을 좋아했었고 근데 그중에 이제 천문학이 된 거는 진로를 결정할 시기에 알게 되었던 몇몇 사람들이 이제 천문학이라는 길을 이제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대학원 생활하고 이제 지금 이 일을 정말 이 과정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막 노벨상 받는 과학자가 아니어도 저는 그냥 오늘이 매일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잘 알고 네. 이 길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기애가 느껴져요. 내가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네네 맞아요. 그거 자체가 근데 그게 좋고. 가장 행복한 분의 전형이잖아요. 내가 정말 잘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거고 그것이 내가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게 정말 행복한 거죠. 덕업일치라 그러죠.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밌었던 거는 김연경 선수의 인터뷰. 김연경 선수. 네, 김연경 선수의 배구 선수, 인터뷰가 배구 선수.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분의 인터뷰가 어떤 식이냐면 김연경 같은 선수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보면 그분은 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기는 하죠. 당연히 돼도 나오기 쉽지는 않기는 하죠. 쉽지는 않긴 하는데. 그리고 뭐 팬들이 달아준 댓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교회에는 성경, 절에는 불경, 배구는 김연경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맞는 얘기니까. 네. 네. 근데 좀 맞는 얘기잖아요. 근거가 있는 네. 자신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자기가 막 거들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면 너무 싫겠죠. 그렇죠, 너무 그렇죠. 그렇게 꼴 보기 싫은 게 없죠. 네. 나 잘난 척하는 건데 이분은 그거를 내가 잘난 척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나 열심히 했고 그래서 잘했고 그래서 난 내가 좋아를 너무 당당하게. 뛰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네, 제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겸손한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막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아무래도 겸손을 약간 뭐랄까 네네. 너무 이제 미덕으로 최고의 보니까. 미덕처럼 또 그런 걸 볼 때 되게 김연경 선수의 그 자기 사랑이 너무나 건강한 모습이다. 아, 좋은 표현입니다. 되게 본받고 예, 싶다 예. 그런 생각 너무 많이 들어요. 아. 이게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김연경인데 나는 오늘 최고의 점수를 득점 왕이 됐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가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한 점도 있겠고 내가 부족했던 점도 있고 근데 그걸 그냥 잘 인정하는 거잖아요. 다 수용하고 어제 내가 잘못한 것도 그렇죠. 나고 오늘 실수했던 것도 나고 뭐 내일 부족한 점을 좀 메꿔서 내일 더 잘하려고 하는 것도 나고 그러다 또 실패하는 것도 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멋진 모습, 예쁜 모습만 사랑하면 너무 허울만 있는 거죠. 너무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 같은 거고요. 내가 못난 점도 있고 내 가장 발자크스러운 점을 내가 스스로 가장 잘 알지만 그래도 그런 나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김치경 선생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애를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 심채경, 선수 심채경, 자 도마 경기예요. 자 뛰어가다 탁 넘었어. 몇 점입니까? 10점 만점에. 아, 제 자신이요? 네. 제 자신은 저는 10점입니다. 아 10점입니까? 네. 그러니까 멋있다. 그게 남이 평가하는 나는 5점이나 7점이나 네. 실격일 수도 있겠죠. 네. 경기장 밖으로 넘어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게 나라는 심사위원한테는 그게 내가 10점인 거죠. 의외로 굉장히 외윤의 극강의 캐릭터세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 제일 작으신 분이 제일 그러니까 위너야. 실눈캐 같은 거죠, 약간. 근데 이게 사람이 좀 약간 행복해지는 게 되게 어려우면서도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게 가치 판단의 무게 중심이 내 안에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천체들도 보면 무게 중심이 그 천체 안에 있으면 얘는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천체가 다른 천체들과 주고받는 무게 중심이 이 천체 밖에 있으면 궤도가 계속 섭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치 판단의 기준도 그게 자기 안에 있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를 눌러준 사람이 별로 없더라도 괜찮고. 그렇죠. 사실 그 지점인데 그 가치 판단의 무게 중심이 본인 안에 있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이 계속 나에 대해서 데이터를 맞춰서 분석해주고 뭘 추천해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좋아하는 내 색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비슷비슷한 테이스트나 비슷비슷한 색을 갖게 되는데 근데 나는 또 굉장히 내가 유니크한 무언가 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끊임없이 그 알고리즘과 시스템의 영향을 계속 노출되는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가치 판단의 무게 중심을 그 자기 안에 두는 게 사실은 연령이 저는 낮을수록 스마트폰에 친할수록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어려울 것 생각해요. 같아요. 네. 오히려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 SNS나 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자기가 있느냐 이게 일단 문제고 이러면 오늘 녹화가 안 끝나요.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의 경계를 조금 희미하게 흐릿하게 두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수에 집착하는 나 어때? 상관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예,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대로 그 알고리즘 아주 충실하게 따라가서 그걸 내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나 또 어때? 예, 그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자기 자신을 너무 촘촘하게 너무 가둬놓으면 그 안에 무게중심을 잡는 거는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쉽게 무게중심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이 아주 바닥에 그냥 철푸덕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고 생각하면 무게중심을 내 안에 유지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자기 자신한테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내가 있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